7월 30일 이른 아침, 국방부 장관은 우리 한국군 17년들을 미군이 고전하고 있는 영동에 배치했고, 그 자리에는 부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가 매우게 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대구 고리로 나간다. 자정 가까이 뒤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똥단지같이 하는 말이었다. 마미, 나 오늘 순사한테 잡혀갈 뻔했어 하고 말한다. 사연인즉 오늘 낮에 만송 이기붕 부부가 대통령에게 드리려 잣 한 봉지를 가져왔다. 프란체스카는 호기가 질 때 들라고 이 잣을 대통령 포켓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한테 그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꼭 답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날 밤도 이승만 대통령은 만송의 잣에 대한 답례로서 참외를 만송에게 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참외는 만송의 어린 두 아들 이강석, 이강욱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참외는 1,000원에 7개였다. 대통령이 덤으로 하나만 더 주시오 하며 한 개를 더 주부려 하자 참외 장수가 할아버지라 싸게 드렸는데 덤까지 가져가시면 순사가 잡아요 하며 도로 뺐더라는 것이다. 만송의 애모가 워낙 작고 쪼글쪼글한 데다가 대통령도 풀을 안 먹인 후줄근한 모시처럼의 늙은이였으니 참외 장수가 대통령과 서울시장 일행을 알아볼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참 참외 더모들에다 순사한테 잡혀갈 뻔했다니까 하고 대통령도 재미있다는 듯이 자꾸만 웃었다. 프란체스카도 참외 장수가 되었다. 힘없는 모시오 저 노인네. 대통령은 피곤하고 더 늙어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참외 선물을 받은 만송의 두 아들 이강석, 이강욱은 고맙다는 인사를 왔다가 대통령의 말동무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두 형제를 보자 요놈들 이 할아버지하고 말 80이나 좀 시합할래? 하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나 상대편에게 역전승을 시켜주었다. 대통령은 꼬마들의 주먹이 바닥에 닿을 듯 할 때까지 힘을 주었다가는 아이고 힘들어 못 당하겠네 하며 차츰 자신의 팔을 기울여 주는 것이었다. 이 꼬마들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용을 쓰다가 역전승을 하면 신난다고 박수를 쳤다. 프란체스카가 어차피 져줄걸 아이들 힘을 뺄 게 뭐냐 하고 묻자 이승만 대통령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내를 키워주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야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동심에 젖은 시간도 암담한 전선의 보고가 언제나 깨뜨렸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미군 2,000명이 희생되었다고 보고했다. 구름이 짙게 깔린 나쁜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밤에 출격할 수도 없고 함정이 폭격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군들은 금능지역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미군들이 이미 철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만일 우리 한국군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부와 완전 차단 고립될 우려가 있었다. 우리 한국군들은 어제도 0.5마일 밀고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 밀고 올라갈 참이었는데 미군들은 철수만 하고 있었다. 진주에서는 일부 미군 병력이 며칠 동안 포진하고 있었으나 그들도 어젯밤에 철수해버렸다는 소식이었다. 적군은 날씨가 나빠 미군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밤부터 총공세를 개시했다. 우리 한국군은 미군 지휘관들에게 일주일 전부터 우리 한국군이 먼저 공세를 취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미군들은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이제는 너무나 참담한 기분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동부전선에서 진격 중이던 우리 육군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적에게 보급로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군은 동부지역의 한국군의 보급로 역할을 해왔던 김천을 포기했다. 백대령이 이끄는 17년대는 미군을 좌우로 그리고 후방까지 엄호하고 있었다. 밤에는 적이 미군 후방을 공격해왔으나 한국군이 이들을 격퇴시켰다는 것이다. 적의 기습병력은 불과 80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은 워싱턴으로부터 북한 공산군 포로를 보살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이유를 보니 서울에 약 1000명의 미군 포로가 잡혀있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대우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령에 주둔한 미군들이 어젯밤 야습해온 인민군들 게릴라들과 접전 중이던 우리 경찰대원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해서 30명을 살상했다는 보고였다. 도대체 뭐가 문제를 구분 못하고 싸우는 이 사람들은 못 알아온 사람들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 한국군이라면 그따위 멍청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고 있었다. 한국군과 북한 계류군을 구분조차 못하고 쏘아대는 판이니 아예 후퇴하는 정도는 비난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이러한 실수를 따지는 편지를 썼다. 지난번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항의를 편지를 해서 워커 장군에게 전달했더니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그 편지는 끝내 전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군은 만일 미국이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준다면 적군의 공세를 저지시켜서 미군이 총 반격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을 시간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군들은 벌써 여러 날 공격을 개시한다고 말만 하고 있었다. 만일 그들의 부산 보급로가 차단될 경우 그들 병사들의 목숨은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미군들이 신속히 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철수는 하되 부산만은 꼭 지킬 것을 원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그들의 군사 전략이나 국익의 득실 또는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가들의 정략이라는 저울대 위에 남한 땅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 땅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 자국의 복합적인 이익에 부합된다는 쪽으로 저울 바늘이 기울 때 그들은 냉큼 부산까지 내려가 훌쩍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남한 땅은 우리에겐 생명이요 미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만이라도 남아 최후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무초 대사가 왜 한국인들이 사기를 이러느냐고 물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기를 이룬 적이 없다고 응수를 했다. 무초 대사, 나는 어제 2000명의 우리 청년들이 훈련받고 있는 곳을 방문했고 미 군사고문관은 한국 훈련병들이 잠잘 때나 먹을 때나 항상 총자를 쥐고 있다면서 극구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은 그런 곳에 살아있어. 대통령은 이어서 미군들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이 사기는 충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포함한 부산 대기 중인 10만 명의 청년들은 아직도 맨손인 것이다.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대통령은 미군들이 후퇴만 하다 죽음을 당하는 게 몹시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던 것이다. 만일 미군들이 무기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증원군이 올 때까지 우리더러 전선을 지키라고 했다면 미군도 살고 우리 한국군들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지 않을까. 무초는 몹시 화가 났으나 대통령의 편지를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군들은 커다란 탱크를 하역하기 시작했고 적군이 연일 대구와 부산 쪽으로 밀고 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미군의 각종 장비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으면 영토를 모두 포기해야 될 위급한 상황이었다. 중화기를 공급받은 한국군 부대는 그들이 맡은 모든 전선에 걸쳐서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민군은 미군 방어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쪽만을 골라 맹렬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17년대가 합천을 탈환했다. 적은 이곳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빨치산들은 구두닦이 소년들같이 살금살금 시내로 잠입해 들어왔다. 하루만 4명의 빨치산들을 체포했다. 오늘 아침에 체포된 적의 포로 한 명은 바지 속에 총을 감추고 있었다. 이 포로 이야기로는 부산에만 80명의 빨치산 부대가 잠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곳 대구도 있을 것은 분명했다. 이 빨치산들이 그동안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다. 하동에도 30명의 게릴라가 있었고 수백 명의 빨치산들은 산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군은 며칠 전 서북청룡단을
대구 주변 산속에 파견해서 그곳에 있는 3개의 빨치산들을 정탐하게 했다. 미군은 이들에게 칼빈총을 공급했던 것이다. 우리 한국군은 또다시 악몽의 밤을 맞이했다. 특히 밤에 나타나는 악마를 떠올리면서 어느 누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말인가. 미국인들은 퇴각할 때 사용할 비행기와 선박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모든 한국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변 박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떠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은 채 회를 당신 살던 도시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변 박사와 같은 사람은 수천 수만을 헤아린다. 만일 공산군이 한국을 지배한다면 이 충성스러운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때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내일이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무초 대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앞으로 이틀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았다. 무초는 우리 측이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우리 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8월 3일) 김홍천 목사가 비행기로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장면 대사에게 전할 2통의 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우선 마산까지 기차로 가서 가족들을 만난 후에 도쿄로 떠나겠다고 계획을 바꾼다. 불행하게도 김 목사가 만일 공산군에게 붙잡혔을 경우 그 중요한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만일 신생의 위험을 느낄 경우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긴 했으나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얼마만한 어려움이 따를지는 모르고 있었다. 밤이 되자 대통령이 몹시 걱정을 했다. 누가 대통령의 후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었다. 대통령은 끝까지 남아서 대구를 지킬 결의에 차 있었다. 아침 국방부 장관이 유난히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 인민군대의 사방에서 대구를 향해서 진격 중인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내주지 않는 한 대구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인민군들은 거창 지역에서 밀려오는데 미군은 반대쪽인 대구와 영천 사이에 주둔하고 있었다.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미군이 반대쪽에서 포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국군은 아마도 미군들이 필요할 경우 포항으로 퇴각하기 위해서 예상 퇴각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군들이 그곳에 배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군기들은 밤낮으로 대구 주변 상공을 날며 폭격을 해댔다. 그러나 인민군들은 교묘하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그 혀를 내두르기만 했다. 국방장관이 와서 국군 육사단에 대구 방위를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는 만일 대구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적은 노획한 막단량의 미군 장비와 물자로 부산을 공격하여 수일 내에 부산마저 함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전술은 가능하면 방어선을 좁게 해서 더 많은 병력을 방어하는데 동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민군도 좁은 방어선에서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애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인민군들의 공세를 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산이나 또는 다른 서해안 어느 지점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되면 적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증원되는 적의 부대를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한국군 온종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계획만 갖고 있었지 움직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다. 무초 대사는 상륙작전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며칠만 더 기다리면 우리 모두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많은 일을 해왔지만 항상 너무 늦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장마철이지만 제발 하늘을 개게 해서 우리 비행기를 출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날씨는 13일까지 계속 나쁠 거란다.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한국군들이 훈련받고 있는 캠프를 다녀오는 도중에 이 대통령이 갑자기 논 옆에 차를 세웠다. 그것은 빈 논이었다. 옆에 논에는 벼들은 무성히 자라서 이미 패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오래전 누군가 머리 심다
말고 비난가버린 논이었다. 논 가운데에는 아직도 띄엄띄엄 모 묶음이 흩어져 있었고 논두렁의 두 묶음들은 자라지도 않은 채 누렇게 말라져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빈 논둑을 말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말라빠진 모 묶음을 움켜쥔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프란체스카도 옆에서 울었다. 이윽고 대통령의 눈길을 돌리더니 아쉬운 듯이 말했다. 누가 모 묶음을 풀어 뿌려만 놓았더라도 조금의 주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양식과 다 지을 추수를 걱정했다. 농민들이 공산당한테 곡식을 뺏겨서는 안 돼. 우리는 추수촌의 땅을 되찾아야 해. 대통령이 결연히 말했다.